이 집은 거의 90% 정도는 거의 완공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 집은 이제 그 땅이 원래 이제 다 논이에요. 주변도 다 보다시피 다 논인데, 바닥이 이제 너무 물러서, 바닥에다 이제 그 파일을, 한 10개 정도를 박아서 땅 속에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거의 한 90%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남은 공정이 이제 그 독이나 위생기구를 다 달고, 그 다음에 바닥 마루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명 달고,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마무리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은 이제 건축주님하고 계속 이제 그 저희 단체 그 톡방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이제 그 1층 이제 계단 밑을 좀 활용해서 화장실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큰 특색이었고, 그 다음에 주방 벽을 따로 두지 않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서 조리와 이제 모든 어떤 그 싱크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놨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이제 작은 테라스를 하나 만들어서 건축주 요구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최근에는 이제 창을 다 크게 내는 것들이 이제 그 트렌드이기도 하고 추세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건축주님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1층에는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총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계단과 테라스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외부적으로 일단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돼 있어서는 모든 게 외부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부에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게 이제 데크와 그 다음에 그 건축주님이 요구하신 이제 주차장 이제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다 되면은 아마 웬만한 거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안쪽으로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씨에 어떤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진짜 자재와 날씨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영향이 없으면 2개월 정도면 보통 평균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날씨와 자재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길게는 3개월까지 봐야 이제 집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2층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이제 2층에 이제 작은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단열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 이 도어로 이제 3중창으로 저희가 이제 단열을 해놨고요. 이거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소음 정도는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게 있고요. 바닥은 보통 이제 데크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타일로 제가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난간이 없는 상황이라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 보이는 전망들이 굉장히 푸르른 게 굉장히 2층에서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여기서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현재 외부이긴 하지만 햇빛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비가 오더라도 위에 이제 천정이 있기 때문에 비를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치면 아마 비는 들어올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바닥의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의 방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1층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거실이 되는 거고, 이 앞쪽이 이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다른 이 집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들이 뭐냐면은 보통 거실에 이제 큰 이제 창을 이제 두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문을 좀 크게 둬서 들락달락 할 수 있게끔 편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들락달락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창문을 좀 작게 내놓은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창이면 원래는 나가는 정도의 원래 창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양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문을 둬서 환기와 외부의 어떤 그 경관을 보는 걸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좀 낮게 돼 있어서 들락달락하기 편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좀 둬서 오히려 이런 쪽에 좀 윈도우 시트처럼 좀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벽을 만들어 놨는데요. 계단 벽 밑으로 보면은
이제 작은 이제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이제 고양이 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건축주님이 원해서 해준 건데, 사실상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석고를 쳐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도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건축주님이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계단 밑공간을 또 활용을 해서 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천장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충분히 손도 씻고 그 다음에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보통 다용도실은 이 세탁기라든가 김치냉장고를 놓는 공간인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보일러실을 놔두지 않고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통은 이 전기 배전반을 현관에 많이 설치하는데 이 집은 전기 배전반도 다용도실에 설치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어찌 보면 이 집의 기계실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에 이제 출입문이 있어서 출입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대고서 바로 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서 물건을 들고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김치냉장고에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방문을 열면 이제 안방입니다. 그 안방 안에 있는 이제 드레스룸에 있는 것이고요. 이 드레스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창을 옆에 이제 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있어서 안방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씻을 수도 있고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할 수 있는, 외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계단 밑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주로 손님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 오게 되면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아니면 용변을 보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과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정상적인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봄, 가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질 수도 있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운 경우에는 정말 일이 너무 늦어져요. 너무 춥고 뭐 진짜 손가락이 얼어 빠질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한 영하 20도 이상 되면은 공사는 안 합니다. 외부 공사는 안 하고요. 이제 내부 공사는 그 안에서 이제 좀 고체 올려라든가 이런 걸 좀 떼면서 하는데 외부에서는 영하 20도가 되면은 정말 그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능률도 안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을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외부 공사는 이제 비 올 때는 안 해요. 외부 공사는 안 하고 내부 공사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날씨 영향 받는 건 이제 외부 공사가 영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재수 너무 뜨거우면은 이제 기초를 칠 때도 이제 너무 레미콘 회사가 너무 멀다 보면은 오면서 이제 많이 뻑뻑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자재가 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목조주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나무가 물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목조라는 것은 원래 물을 머금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애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가공하지 않은 목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제때 빠른 시간 안에 건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무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도 물속에 담궈져 있으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끔 사방에서 공기가 통하게끔 자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방이 통해져 있고 공기가 통하는 곳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딘가에 갇혀 있고 말 그대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습기를 먹게 되면은 그 나무를 당연히 썩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골조를 치는 과정에서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가공한 나무들 말 그대로 이제 본드로 만들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뭐 합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합성 목재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는 이제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팽창을 하다 보면은 그 팽창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넣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접착제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면서 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합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학 목재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이제 물을 먹지 않게끔 조심하면 되고요. 이제 그런 자재들은 대부분 또 이제 또 내장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이제 합판이 붙게 되는데 합판을 붙임과 동시에 저희가 방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비 맞을 틈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베스트한 시기를 말하자면 일단은 공사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완공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사 시점을 봐야 되는 거고, 공사 시점이 이제 가장 베스트한 시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시기에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에 하고 싶어도 스케줄상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가장 베스트한 시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봄에 시작해서 이제 그 공사가 여름이 되기 전에 완료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각 회사들이 제일 바쁘고 그 시기에 원하지만 뒤로 밀려서 이제 여름에 시작하거나 가을에 시작하는 이 건축주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그다음에 가을에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제 그 우려하는 대로 이제 비가 오고 뭐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목재는 물을 막고 바로 마르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기간이 봄하고 가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사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맞추려면은 그 이전에 최소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설계 기간과 허가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한 것은 처음에 준비는 겨울과 여름 반대로 그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베스트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